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스테빈스의 오피스텔 이야기. 오늘은 그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할 때 임대인이 가입하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임차인이 가입하는 게 유리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임차인이 가입하는 게 유리합니다. 자, 이유가 임대인과 임차인에 따라서 주택가격 산정하는 거, 저는 이제 오늘은 오피스텔 이야기니까 오피스텔을 예를 들겠습니다. 자,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일 때 그 산정하는 방법과 임차인은 사업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임차인을 대상으로 할 때 산정하는 방법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요 위에 KB시세 거래가격 등 뭐 이렇게 감정평가 이런 것들은 똑같고요. 5대 광역시 이상에 있는 오피스텔은 1년이 지나게 되면 국세청장 고시가가 발표가 돼요. 매년 초에. 그래서 그렇게 발표된 고시가에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120%를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120을 곱한 금액을 넘어가면 주택가격을 초과했다 그래가지고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했었어요. 근데 임차인이 가입할 때는 최종적으로 현재는 국세청장 고시가의 126%라고 제가 했지만 정확히 126%라는 얘기는 없고,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국세청장 고시가 곱하기 140%가 주택가격이고, 그 140%에서 90%를 초과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을 안 받겠다. 그래서 그렇게 다 계산하면은 126% 정도가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안심 버팀목이라든가 이런 거 대출받을 때 이거 적용받습니다. 6% 정도 차이가 있네요. 그다음에 할인을 해주는데 작년부터 아마 임대인에 대한 할인은 없어졌어요. 싹 다 없어졌고 한 푼도 할인 안 해주고 있습니다. 산출된 금액 그대로 다 받고 있고요. 임차인은 아직도 저소득, 청년, 일시납 등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냐 임차인이냐에 따라서 요율표 자체가 틀려요. 요거는 임대인이 가입하는 표인데요. 오피스텔을 예를 들면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전세가율이,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오피스텔은 전국이 한 85%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거를 기준으로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80% 이하는 아니고, 자, 90% 이하, 그죠?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85%라고 봤을 때. 그러면 신용등급이 아주 좋아서 1등급인 분이 0.162%를 적용받아요. 이 얘기는 뭐 전세금 곱하기 0.162 하면 그게 보험료, 1년치 보험료입니다. 곱하기 2 하면 2년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6등급이다 그러면 0.267이 되고요. 6등급 이하다, 이 신용평가 점수 있죠? 710점 미만이다 그러면은 요 맨 하단에서 산정된 거에 2배. 그러니까 한 배가 100%가 할증이 돼서 2배를 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0.267이면 0.5가 넘어가죠. 예. 그래서 상당히 이제 부담이 커지는데, 임차인이 가입할 때 적용받는 표는 요겁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해서 여기도 보면은 여기는 80% 이하냐 80% 초과냐, 그죠? 다 보면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80% 초과, 아까 85%라고 했으니까 그 0.154%를 적용합니다. 그럼 아까보다도 이 적용되는 요율 자체가 낮고요. 거기다가 할인 혜택이 있는데, 저소득 가구, 다자녀 뭐 이렇게 사회 배려 계층에 대해서는 산출된 보험료에서 50% 정도로 할인해 주고요. 대부분 보면 아무리 못 받아도 10%,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기 때문에 최소 10에서 50% 정도 할인이 되는 걸 제가 현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임차인이 가입하는 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게 뭐 오래 안 걸리더라고요. 임차인 가입하는 거 저희는 계약서 쓸 때 미리 설명을 드리고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표 다 보여드리고 임차인이 가입하는 거로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열 몇 편 정도, 정확히 기억도 안 나네요. 한 15개 정도 찍은 것 같기도 하고 했는데, 주제를 오피스텔로 잡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더 내용이 나올 게 없습니다. 이 정도 하니까 뭐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뭐 4가지 운영 방법, 여러 가지들. 개인 사업자로 사업장으로 쓰는 방법, 그 다음에 일반 임대사업자 내에서 사무실로 임대하는 방법, 또 내가 뭐 임대사업자를 등록해서 주택임대사업으로 쓰는 방법, 또는 이도저도 안 하고 무등록으로 해서 내가 사용하는 방법 등 뭐 이렇게 설명드린 것들이 많은데, 뭐 하다 보니까 뭐 이 오피스텔이 재밌긴 해요. 이 한 가지 이름을 가진 오피스텔 갖고 여러 가지 한 4가지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재미도 있고, 세금도 뭐 건물분이냐 주택분이냐 뭐 경우에 따라서 나눠주고 해서 재미는 있는데, 사실 뭐 한 10몇 개 정도 찍으면 그 이상 나올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좀 요거 정리하고, 향후에는 이제 제가 부동산을 하면서 뭐 에피소드라든가 아니면은 임대인 또는 임차인한테 도움되는 내용들, 그런 것들이 사례로 나오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새롭게 한번 편성해보고, 오늘은 제가 뭐 시즌 1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고, 일단 오피스텔에 대한 거는 정리를 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피스텔은 뭐 영어다 보니까 외국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고유한 우리나라 명칭입니다. 그래서 업무와 숙식 기능이 합쳐져서 오피스와 호텔의 합성어로 우리가 만들어낸 말이고요. 미국의 경우에 미국 사람한테 오피스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유명해져서 다 아는데 예전에는 전혀 못 알아들었어요. 여기서는 스튜디오 아파트먼트 또는 소호 이랬을 때 알아듣고 일본은 원룸 맨션, 뭐 맨션 이렇게 하면은 풀옵션 장착된 그 빌라 이런 개념으로 해서 우리나라 오피스텔하고 좀 비슷하게 받아들입니다. 요게 이제 스튜디오 아파트먼트라는 건데 외국에서 이렇게 우리나라 원룸 오피스텔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거의 같아요. 근데 여기는 이걸 숙박시설로 사용한다. 우리처럼 주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숙박시설로 사용한다 말씀드렸었고 뭐 우리나라 85년도에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오피스텔이 들어왔다는 거 말씀드렸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 2010년에 주택법에서 준주택으로 분류하면서 이제 주거 기능이 대폭 강화가 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거용으로 세를 놓으실 분들은 2010년 이후에 건축된 것들을 거기에 투자하셔라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습니다. 이게 이제 아직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피스텔은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다. 이게 가장 제가 여태까지 했던 것 중에서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주택 공급 관점과 세금 관점은 나눠서 보셔라. 세금은 일단 주택 공급에서는 이건 주택이 아니에요. 준주택에 들어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까 주택법에. 그리고 건축법상에는 업무시설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얘에 대한 외형은 주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얘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향후에 아파트 청약할 때 무자격자로 청약할 수 있고 뭐 임대 아파트도 들어가실 수 있어요. 특별공급도 분양받으실 수 있고 저희 고객 중에서도 실제로 저희 오피스텔 하나 갖고 있는 분이 특공에 당첨되셔가지고 하시는 분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취득할 때도 업무 시설에 대한 취득세 4% 뭐 이것저것 해서 4.6%인데요. 부과하고 있고 그런데 세금은 좀 틀리죠. 세금은 명칭을 따지지 않아요. 실제로 뭐로 사용하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임야로 돼 있는 산에다가 내가 집을 짓고 살고 있어요. 불법적으로. 그러면 원상복구나 이런 뭐 행정 제재 같은 건 별개로 하고 세금은 그동안은 제가 이 집을 졌기 때문에 대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여서 얘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가 돼 있긴 하지만 실제로 주거로 쓰고 있다고 하면 얘는 주거와 관련된 즉 주택과 관련된 세금이 부과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부세라든가 종부세에 합산한다든가 뭐 재산세, 양도세, 뭐 양도세 중과 뭐 이런 것들 다 적용을 받아요. 다만 취득세 중과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얘 자체는 오피스텔이 다른 쪽에 영향을 주지만 내가 주택이 여러 채 있는 상태에서 오피스텔을 몇 개를 취득을 하더라도 취득세 중과는 안 되는데 어쨌거나 주택과 관련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주거로 쓰기 때문이다. 이 부분 말씀 많이 드렸고 아직도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이 부분 정확히 나눠서 보세요. 두 가지로 나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이 정도만 하면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오피스텔과 관련된 얘기는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향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인분들, 임차인분들한테 도움되는 내용 또 실제로 필드에서 저희 부동산 중개를 하면서 필드에서 벌어지는 거 재미있었던 일들, 에피소드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하나씩 도움되는 내용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거창하게 시즌 1 하여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